네, 앞서 들으셨다시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강하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부분에 포인트를 또 둘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 휴먼자산 운용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확실히 3거래일째 지금 상승 마감하고 있고 네. 지표 자체도 사실 다 뜯어보면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섞여 있는데 좋은 쪽으로 많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네. 많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네. 간밤에 뭐 소매 판매 지표도 좀 발표가 됐는데 네. 일단 뭐 PPI, 뭐 CPI 그리고 뭐 소매 판매 지수 거기다 또 이제 실업 관련된 부분까지 다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확실히 좀 잡히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희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9월 달 FOMC에서의 어떤 금리 인하의 시계는 확실히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느냐. 그렇죠. 적게 할 거냐, 많이 할 거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25bp냐, 네. 50bp냐. 다르죠, 내용이. 네,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11월, 12월까지 그래서 올해 총 몇 bp를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50bp, 25bp, 25bp에서 100bp에 대한 지금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지금 거의 1%를 내리겠다는 얘기가 좀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기에 대한 어떤 강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을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인 좀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광복절 이제 전후로 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희비가 엇갈리는 섹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 했던 섹터가 바로 신재생에너지. 네. 신재생에너지 거의 사람들이 관심 없었어요. 근데 또 미국 그 대선하고도 또 연결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간 해리스 트레이드로 좀 엮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고 반도체 소부장도 사실은 주가가 너무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떨까 봤는데 생각보다 선방한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재생에너지랑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선방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뭐 이제 2차 전지 같은 섹터들은 네, 맞아요. 너무나 좀 미스가 좀 많이 나오는. JYP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2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네.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섹터들마다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전체 지수에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또 최근에 보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어느 세부적이네요. 종목은 상당히 강하고 어느 종목은 급락하는 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이제 하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어떤 키워드 하나랑 예.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과대 낙폭된 섹터에서의 어떤 종목 선별 요게 좀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가 얼만큼 폭이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여기다 섹터별, 종목별 차별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종목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닝 키워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호실적이지만 주가가 많이 급락한 그렇죠.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반도체. 그래서 키워드는 첫 번째로 반도체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에 높이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했고. 네. 그래서 AI 반도체 어떻게 보면 선두주라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막 30에서 40%씩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과연 AI가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기술이 그렇죠. 맞는 건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계속 수치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HBM도 D램의 한 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거시죠. 네. D램의 시장이 올해 대비 내년에 계속 커간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랜스포 마켓에서 지금 계속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내년 D램 시장의 연간 매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87조, 그러니까 1,300억 달러 이상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제 906억 달러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50% 이상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회복해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HBM이 너무 도드라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HBM으로 모두 포커스가 맞추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 D램을 사용을 안 그렇죠. 하느냐?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HBM이 데이터 센터는 많이 들어가지만 휴대폰, 그렇죠. 노트북에 HBM이 아직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걸 입힐 수도 있고 뭐 HBM이 자동차로 어떻게 보면 확장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D램도 시장이 커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좀 그러한 시점이 올 4분기부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같은 D램 업체들이 HBM에 포커스를 맞추면 D램의 생산량까지 바꿔가면서 HBM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다 보니까 네. 결국 D램의 어떤 공급 자체가 예전만큼 원활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수요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4분기부터 조금씩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이 내년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전통 레거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D램, 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AI 반도체의 어떤 시세를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낙폭은 많이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네. 지금 오를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AI의 거품론을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빅테크들이 네. 나는 AI 투자 계속 하겠다. 그렇죠. 예. 2분기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메타, 알파벳 같은 애들이 나는 계속 지금 AI에 대한 역량을 계속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D램에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부분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렇군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도 이제는 스마트 PC 이렇게 노트북 쪽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HBM이 너무 여전히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서버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어떤 확장도 분명히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설비를 늘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어떤 거품론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기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지금 자리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들이 증설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증설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전통 소부장 대부분 다 과든 악폭으로 정고점들이 많이 좀 내려가 있는 고를 상황인데 게 많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2분기 호실적 네.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나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자체 2분기에 275억 정도가 좀 발표됐는데 네.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ALD라고 해서 원자 증착 장비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좀 상승을 했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뭐 유리기판 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아, 그렇죠. 또 디스플레이 예. 여기다 또 태양광 쪽으로도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 있는데요.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SK하이닉스를 좀 비롯해서 지금 신규 발주가 하반기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찍어보면 한 30%에서 40% 정도 조정받았는데 네. 뭐 전통 소부장 지금 뭐 60에서 70%까지 조정받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나마 선방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선방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주봉으로 보니까 연저점이에요. 네, 목표가가 얼마나 볼까요? 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8,000원대에 있는 네, 상황이긴 네.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37,000원 정도까지는 오.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보면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그냥 한 달간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한 악재 없었고요. 호실적은 발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내려간 건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37,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거시 반도체에 집중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앞자리도 바뀌고 높이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이제 두 번째는 화장품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요즘 생각합니다. K 화장품 뜨겁죠. 네, 아주 그래서 좋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과대낭폭도 있겠습니다만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약간 다 좋은 건 아니군요. 네, 섹터 전체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어떻게 보면 대장주였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장간 6월 정도까지 시세를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섹터였는데 2분기 실적, 그다음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사람들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아모레퍼시픽. 여기는 또 어두운 쪽에 있는 데잖아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보면 대장주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주가 20몇 프로를 하루에 급락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내수가 네. 상당히 뼈 아팠다. 이제는 중국 많이 안 하고 좀 판로를 많이 다양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또 그다음에 LG생활건 같은 우리나라의 지금 화장품 투톱들이 예. 이 수출 전략을 쓰는데 수출 전략의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별성이 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에 좀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어떤 수출의 판로를 좀 다변화하는 좀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2분기 실적이 좀 제가 볼 때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에 비해서 또 ODM 회사인 뭐 한국콜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 대장 노릇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달라요. 예. 뭐 화장품 용기 제조라든지 또 ODM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쪽을 좀 어떻게 보면 키워드로 잡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 확실히 중국보다 미국이네요. 네. 그래서 이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보게 되면 일본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홍콩 같은 이런 중화권보다는 네. 지금 일본이라는 어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네. 그다음에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좀 이런 쪽에서 수출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과대낭폭으로 좀 많이 흘러내린 건 맞습니다만 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실적도 좋습니다만 2분기라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미국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서 하반기에 좀 더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잡으면 화장품 섹터 내에서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종목 가리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과 미국입니다. 잘 뜯어보셔가지고 얼만큼 수출을 포션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심주는 어떤 종목이세요? 네, 앞에서 좀 살짝 언급했는데 예. 한국콜마. 그러니까 제조업체 쪽으로 가시네요. 네, 이 ODM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볼 때 한국콜마 정도면 좀 그래도 편안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콜마를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반등하는 좀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전에 워낙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네. 좀 그러한 측면에서 과대낭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2분기에 영업이익 71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30% 이상의 좀 어떻게 보면 성장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무석 법인 거래 고객사가 50% 이상 확대되는 부분들 또 이제 미국의 1위 고객사도 주문이 6월부터 급증을 하면서 미국의 하반기부터 키워드가.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한국콜마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반등의 어떤 요소를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8월 들어가지고 좀 변동성이 셉니다. 어떻게 좀 목표가 가져갈까요? 네,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그래도 6만 원대 후반은 좀 지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그렇군요.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고점을 좀 목표로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7만 5천 원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저는 반등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저는 충분히 편안하게 좀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장품 쪽에서는 ODM 쪽 한국 콜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제가 지금 지금 2분기 지나고 하반기에 봐야 될 것이 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다음에 과대낭폭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앞에 두 종목은 약간 과대낭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금리 쪽인가요? 네,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나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올바이오 파마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면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아웃퍼폼했죠. 네, 그렇죠. 제약바이오부터는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네. 최근에 좀 이제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뭐 퓨처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어떤 키워드를 갖고 다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과 관련된 제가 볼 때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뭐 내분비계, 순환기계, 좀 비뇨기계 상당히 좀 다양한 제가 볼 때는 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바토클리맙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돼서는 글로벌 팔건을 이미 지금 라이센스 아웃 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라이센스 아웃된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라이센스와 관련된 지금 로열티가 수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후보 물질 관련돼서 지금 이제 승인에 관련된 부분을 좀 제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재신청을 했죠. 또 일본에서도 지금 2027년을 목표로 해서 바토클리맙 관련돼서 좀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로열티 수치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매출에 얼마큼 차지냐가 네.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 이전 여기에 더해서 좀 로열티 수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2분기는 살짝 좀 적자 났습니다만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숫자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지금 이제 다음 타자가 한올바이오 파마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한올바이오 파마 주주들 보시면 올 한 해 동안 계속 박스권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3만 원 이상을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네.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뚫어낼 수 있을지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 때는 좀 지수 대비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위안을 그렇게 삼으시면 되지 볼수 있죠. 않을까 네, 생각을 버틴 하고 거죠. 있고 네. 제약회사부터는 좀 위아래로 흔드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전고점인 46,000원 좀 가까이 그래서 4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네. 이번 박스권을 벗어나는 걸 견뎌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좋아하는 거는 이 한 방에 있어서거든요.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가 나왔는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D램. 특히 레거시 반도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이 신규 발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빠른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한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37,000원까지 내다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쪽입니다. 이제 브랜드 쪽보다는 제조 쪽이 되겠는데요. 한국 콜마입니다. 실적 좋죠. 또 팔로에 대한 그런 변화, 미국이라는 키워드에 꼭 집중을 좀 해보시면서 과대낙폭 종목입니다. 75,000원까지 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의 포인트를 맞춰서 제약이 아니라 바이오 쪽입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기술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관점이시고요. 자, 기술 이전과 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전고점 45,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